자, 임용닷컴 전공음악 이름이 아주 재밌었죠. 프리미엄 강의, 프리미엄 강의인가 봐요. 세 번째 교과서입니다. 세 번째 교과서는 고등학교 음악 금성 교과서입니다. 금성 교과서는 앞에 보셨던 천재 교과서하고 아주 좋은 상보 관계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더 들어간 곡도 있고 빠진 곡도 있지만 또 비교할 곡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어서요. 오늘 세 번째 교과서 강의도 악곡에 관련된 말씀 좀 드리고 뒷부분에 좀 독특한 내용들을 다뤄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성 교과서 첫 부분인데요. 이 교과서도 첫 제일 큰 파트는 노래로 표현하는 음악, 즉 가창 파트입니다. 앞에 천재 교과서하고 좀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악곡은 봄 노래입니다. 되게 교과서에서 많이 봄과 관련된 노래를 교과서 첫 부분에다가 많이 실어놓는 거는 사실인데요. 아주 고전적인 편성이라고도 구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 곡은 매우 매우 단조로운 D 메이저 음계의 악곡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곡도 아니고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의 3악장 주제 선율로 만든 악곡이다라고 해서 많은 교과서에서 실려 있지는 않아요. 봄노래라고도 하고 봄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교과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봄노래, 봄을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는 악곡이고 멜로디 너무 유명한 곡이고 해서 그 정도 이야기 밖에는 일단 드릴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소리 내는 방법, 발성 방법 같은 거 나오는데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악곡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나의 태양입니다. 오 나의 태양, 오 솔레미오 등등으로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나의 태양이라는 악곡이고요. 아까 그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슬쩍 넘어왔는데요. 천재 교과서 할 때 슬쩍 넘어왔는데 이 교과서 이 악보에서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마침 반주가 있어서요. 이 곡은 반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딴, 따단, 딴, 딴, 따단, 딴 요런 반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반주 형태를 저희가 하바네라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하바네라 리듬. 실제로 탱고라든가 아니면 남미 음악 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리듬의 형태이기도 하죠. 뭔가 이런 리듬을 사용을 하면은 남미의 느낌도 나고 집시 느낌도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오페라 칼멘에 나오는 하바네라도 요 리듬을 깔고 위에 사랑은 작은 새처럼 이런 가사를 얹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바네라 리듬을 깔고 있는 그런 악곡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악곡도 지금 이태리어를 놓고 거기에 우리말로 발음을 달아서 같이 병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주도 그랬고 서울도 그랬고 이제 원어 가곡 부르는 게 자꾸 나오고 하니까 겸사겸사 얘도요. 그래서 까로미오벤, 도라오라 소렌토로, 오솔레미오 이런 악곡들이 아주 대표적이니 한번 좀 원어로 불러보실 수 있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학습 활동은 별로 되려 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바네라 리듬 그리고 같은 악곡이 나왔다라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 다음에 반가운 악곡이 다시 나오시죠? 남촌입니다. 남촌 악곡이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촌 악곡은 악보로는 앞에 보셨던 천재교과서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형식 분석도 미리 되어 있었고 코드랑 이런 것들도 잘 실려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까 기억하십니까? 남촌 나왔을 때 세도막 형식, 지휘, 그리고 짜임새의 변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교과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도막 형식, 3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세도막 형식 구조 파악하는 거, 그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입으로 노래하는 부분에서는 화성적인 짜임새였다가 다성적인 짜임새, 폴리포니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다시 A로 돌아온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네, 다 똑같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휘가 조금 더 지휘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보통 지휘자는 샘여림을 표현을 합니다. 지휘 도형 자체를 크거나 작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왼손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 여기를 좀 선생님들하고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휘자가 고려해야 될 것들을 지금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지휘자는 지휘를 하는 타점이 중요한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앞에 교과서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곡이 못 갖춘 마디였기 때문에 아까 교과서 기억하십니까? 천재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가 첫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산, 넘어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걸 예비박 잡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과서에서는 4분의 4박자 곡으로 1, 2, 3 예비박을 미리 저 네 번째 박에서 못 갖춘 마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휘자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4분의 4박자 곡인데 어느 지휘자는 하나, 둘, 셋 다 준 다음에 네 번째 박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요렇게 빼서 산, 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1, 2, 3박을 다 주면 나 이 정도 템포로 갈 거거든. 표시가 될 거니까 하기가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3박만 줄 경우에는 어차피 노래 시작하면서 지휘자 다 따라올 거니까 예비박을 한 박만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걸 어느 게 맞고 틀리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요즘 유행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렇게 3박을 다 주기보다는 한 박 정도만 주고 그냥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예비박에 대한 좀 다른 설명이 나오고 있어서 하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샘여림말, 해바르기말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성부의 어울림인데 성부의 어울림이 균형도 있고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잡는 거. 밸런스를 잡는 것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처럼 다성적인 짜임새가 나타났을 때 시작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사인을 줘야 되겠죠. 자, 어느 마디에 누가 노래를 시작하세요. 이런 것들 주는 거 등등등을 가지고 지휘자가 지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휘자의 시선은 연주자들을 고로 향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촌 이제 2번이나 봤으니까 다음에 나올 적엔 그냥 좀 쓱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악보 좀 봐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앞에 천재교과서 보면서 악보가 상태가 이쪽이 좋아서요. 저 여기서 하겠습니다. 금성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거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요. 우조 초삭대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삭대엽은 초수대엽이라고 불러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초삭대엽, 초수대엽 같은 말입니다. 가곡이고요. 남창을 노래할 때 여러 곡을 붙여서 연주한다면 이 곡이 첫 곡이 됩니다. 곡이 첫 곡이 되는 대표적인 가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남구만의 시는 시조창으로도 노래가 불리지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곡으로도 노래가 불리게 됩니다. 16박의 가곡이고요. 16박의 가곡이고 자,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앞에 천재교과서에서 넘어온 것까지 지금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악곡의 특징 중에 하나, 특히 이런 정가라고 부르는 정악계통의 노래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앞에 동창 하면서 먼저 붙입니다. 그리고 동창 이를 볼 때까지 너무너무 길게 이가 나오면서 앙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저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자음과 첫 글자 빨리 붙고 단 짧게 붙고 그 다음에 모음은 아주 길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다요. 성장 이렇게 합니다.
어단성장이라는 말을 붙여서 쓰는 거예요. 지금 위치를 보여드리느라 그랬지. 어단성장이라 함은 앞에 가사를 붙일 적에는 빠르게 짧게 딱딱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모음을 아주 길게 변형시키면서 쓴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어단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어단성장이라고 하는 노래 부르는 방법, 가사 붙이는 방법이 가곡, 가사, 시조 같은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요. 민요도 몇 개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어단성장 하면 저희는 대표적으로 정가, 가곡, 가사, 시조를 떠올립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꾸미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봐주십시오. 이 정도 가지고 지금 꾸미음을 시간 잡아서 설명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되게 조금밖에 안 준 거라서요. 이 정도만 그냥 잠깐 보시고, 자, 가곡 16박장단 저 도와드리지 못하는 선생님도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외우는 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곡 16박장단이 16박으로 보이겠지만 실은 잘 들여다보면 11 더하기 5다. 11 더하기 5여서 가곡장단은 앞으로 11 더하기 5라는 걸 여러 군데에서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11 더하기 5, 11 더하기 5 이렇게 하셔서 보시면 앞에 5박이 뒤에 5박과 모양새가 똑같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안 똑같은데요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이런 박들은 되게 그냥 끝을 짚어주기 위한 박이어서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첫 5박하고 똑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건 없어도 그만인 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좀 이의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황태중임나무로 되어 있는 우조 가곡 맞는데요. 초삭대엽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가곡은 빠르기에 따라 느린 속도의 만대엽, 중간 속도의 중대엽, 빠른 속도의 삭대엽이라는 곡이 있었다. 네, 옛날에는 있었대요. 근데 현재는 삭대엽만이 남아서 그 곡의 첫 곡조라는 뜻의 초를 붙여 초삭대엽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삭대엽으로부터도 악곡들이 많이 파생이 되면서 얘가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삭대엽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유래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삭대엽이 바로 이 곡이었다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읽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 중에 삭대엽이 남아서 초삭대엽이 되었구나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면 현재는 이수대엽이라는 곡이 더 고형에 옛형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삭대엽에서부터 파생된 악곡 중 하나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곡의 형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곡은 대여음이라고 해서 전주를 달고 초장, 2장, 3장을 부른 다음 중여음을 거쳐서 4장과 5장을 노래 부른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하나 좀 말씀을 드린다면 선생님들 아까 보신 초수대엽이라면 초수대엽은 사실은 대여음이라기보다는 앞에 붙는 전주가 전체 악곡의 첫 곡이잖아요. 그래서 대여음이 아니라 다스름이라고 부르는 악곡을 연주를 하게 돼요. 다스름은 초수대엽을 준비시키는 악곡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5장까지 쭉 다 부른 다음에 그 다음 곡이 오기 전에 여기가 대여음이 오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곡들은 대여음이 전주가 맞죠. 대여음이 전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곡들 뭐 이를테면 편락, 우락 이런 곡들은 대여음이 전주가 맞아요. 근데 초수대엽은 모든 가곡을 쭉 이어서 부를 때 제일 첫 곡이기 때문에 대여음이 아니라 조금 더 길이가 길고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된 다스름이라고 부르는 악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스름을 하고 초수대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샹젤리제가 나왔습니다. 천재교과서하고 조성도 똑같고 다 똑같은 악곡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샹송입니다.
샹송은 불어로 된 세속 음악은 다 샹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아예 현대적인 샹송입니다. 그래서 가요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프랑스에 파리 가시면 제일 많이 쇼핑가가 몰려 있기도 하고 아주 좀 설레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요. 그거를 좀 그 뭐랄까 경쾌하고 이런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 붓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악곡입니다. 붓점도 있기도 하지만 붓점도 붓점이지만 요런 자리들에 따라란 하면서요. 예, 약박이지만 액센트가 붙겠죠. 따리란 해서 계속 약박에 더 긴 리듬가를 붙여주는 그런 악곡입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마치 장식음이 붙는 것 같은 멜로디를 만들어 놓은 것도 특징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샹송이고요. 샹송의 대표적인 악곡으로 후회하지 않아요.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 빠롤레 빠롤레가 나오고 있는데 샹송하면 장밋빛 인생이고요. 고엽, 그러니까 떨어진 낙엽 같은 거요. 고엽, 뭐 이런 그 악곡들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곡들이 샹송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샹젤리제는 실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노래 불리는 악곡 중에 하나입니다. 합창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흔한 악곡이고 해서 노래는 꼭 좀 불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악곡입니다. 얘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권에 나오는 악곡인데요. 싱싱싱이라는 노래입니다. 중학교에도 굉장히 많이 실려있는 악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과서 몇 군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곡은 먼저 작곡가 이름 좀 봐주십시오. 프리마라는 사람의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프리마 작품이 맞습니다. 근데 이 곡의 연주 버전은 여기도 나오는데 베니 굿맨의 연주로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이 곡의 작곡가가 베니 굿맨으로 알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프리마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고 베니 굿맨의 연주로 널리 알려진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악곡은요. 또 드릴 말씀이 이게 1930년대 악곡이거든요. 1930년대 악곡인데 바로 미국에서 미국 전 국민이 춤바람이 났다 뭐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그 춤이 유행을 했던 시절에 재즈 반주에 맞춰서 춤을 췄는데요. 그 재즈를 저희가 빅밴드 재즈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빅밴드는 악기 편성이 크기도 하고 뭐 여러 개의 리드 악기, 그러니까 부는 악기들과 뭐 피아노 뭐 다양한 악기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밴드여서 빅밴드라고 하고요. 이 빅밴드가 연주한 재즈의 이름은 스윙 재즈라고 합니다. 스윙 재즈는 책에도 잠깐 나올 텐데 몸이 흔들거리는 것 같은 역동적인 리듬을 표현한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재즈를 사용을 합니다. 한 2, 3년 전쯤에 얘 하나 시험에 나왔었죠. 선생님들 지금 보시는 요거요. 우리가 보통 1 and 2 and 하면서 보통 우리가 세는 리듬은 압박의 액센트가 살리는 형태로 합니다. 그렇지만 스윙 리듬은 심지어 이렇게 적어줬더라도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약박으로 액센트가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앞에는 길고 뒤에는 짧은 형태로 돼서 세짓다는 표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스윙 리듬으로 연주를 하게 되면 액센트는 항상 약박 쪽에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리듬은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음악을 연주할 때 보면 아랫단에 나오는 것처럼 약박의 액센트를 실어가면서 연주를 하는 형태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리듬 해석하는 거랑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싱싱싱은 지금 여기 요 타이밍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셨던 이힐리베디히 나옵니다. 아까 선생님들께 이힐리베디히 하면서 화성 분석해 보셔야 될 거고요. 얘가 5도 위조와 5도 아래쪽으로 조음김을 했다가 돌아오는 곡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학습 활동까지 연결시키면서 쭉 같은 이야기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성교과서에서는 이힐리베디히를 특별히 더 보지 않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얘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천재교과서에서도 있었던 울게하소서입니다.
빨리 보시고 아까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비슷한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성 같고 다 같고 울게 하소서라고 해서 나오는 가사도 같고 그런데 요게 붙었지요. 아름이다 무정하다 행복은 사라지고 라고 해서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리아를 부르기 앞에는 항상 레시타티브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되는데요. 그 바로 레시타티브 부분입니다. 이미 서울에서 아름이다 요걸로 시작하고 뒤에 부분에 울게 하소서를 연결하도록 실기시험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이 곡을 이 상태로 한번 연습하시면서 한번 좀 봐주셔야 될 곡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까 제가 그 다카포 형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카포 형식은 A를 부르고 B를 부른 다음에 여기 다카포가 써 있으면 앞으로 돌아가서 A 끝나는 부분에 피네 표시가 돼 있을 테니 거기까지 노래를 부르는 게 다카포 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카포로 안 되어 있으시지요 아마? 여기요. 여기 다카포 아리아가 아니고 달세뇨라고 적혀 있는데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레시타티브가 붙어서 그래요. 맨 앞으로 돌아가면 레시타티브부터 다시 불러야 되니까 레시타티브 한 다음에 A 부분하고 B 부분을 했으니 이제는 다카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달세뇨라고 쓰고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 세뇨 표시를 붙이고 여기다가 피네를 달아야 레시타티브를 하고 A를 부른 다음에 B를 부르고 다시 A 돌아와서 부르면서 끝나게 만들 테니까 악보가 이렇게 적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달세뇨 아리아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다카포 아리아만의 형식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리아 부분만 놓으면 다카포 아리아 그리고 레시타티브가 있는 경우에는 달세뇨로 악보가 기보가 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불러보셔야 될 거고요. 선생님들 이쪽 한번 와보십시오. 교과 내용학 교재에서는 혹시 이렇게 이쁜 그림이 안 그려져 있다고 되게 고민을 하실지 모른다면 뭐 이 그림이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리날도라는 십자군 영웅이 있고요. 알미레나는 리날도하고 연인입니다. 그리고 사라세네 왕과 다마스쿠스의 여왕 마법사는 서로 연인인데요. 리날도를 좋아하게 돼서 반해가지고 알미레나를 납치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알미레나의 그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으로 리날도가 더 용감한 장군이 되고 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선생님들 저 한 줄짜리 줄거리 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 한 개도 모르실 거예요. 둘은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러실 거거든요. 오늘 금성교과서 프린트로 드린 거 첫 페이지에 금성교과서로 드린 프린트 첫 페이지에 리날도 줄거리를 조금 길게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 그림하고도 연결이 돼서요. 누가 누구를 납치를 하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 아리아는 어디에서 나온 아리아인지까지 다 설명이 되고 있을 테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는 제가 이전 교육과정에 있었던 건데요. 프레시 4개, 5개가 붙어있는 무지 복잡한 악보로 울게 하소서 악보를 좀 다른 버전으로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확인해서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리아 이야기하면서 카스트라토를 쓰던 관습과 파르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카스트라토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그 여성의 음역을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든 남자 가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일 거예요. 파르넬리의 초상화가 몇 개 있는데 좀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파르넬리와 그의 친구들 뭐 이런 게 그림으로 지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파리넬리라는 분은
카스트라토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이고요. 핸델이 스카웃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으나 끝내 실패했다는 뒷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대에 굉장히 콧대 높았던 음악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악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보실 악곡입니다. 아주 또 단골 손님 중에 하나죠. 실기에 강 건너 봄이 오듯입니다. 전국 단위로 나왔던 그 실기곡들을 합쳐놓으면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 곡일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 봄이 오듯이라는 악곡입니다. 선생님들께 오늘 프린트 드렸습니다. 강 건너 봄이 오듯이 지금 A 플랫 메이저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A 플랫 메이저의 반주부 붙어 있는 악곡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이 곡이요. 제가 찾아 드려야 될 것 같죠? 먼저 A 플랫에서 첫 번째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조표가 떨어져 나갔거든요. 조표가 하나 떨어져 나가가지고 두 번째 부분이 대조적으로 시작됩니다. 연분홍 꽃다발 하면서 시작되는 부분이요. 자, 여기다 그리지 말고 제가 연분홍 꽃다발 있는 데다 그릴게요. 연분홍. 그래서 B. 그 다음에 다시 앞강에 죄송합니다. 앞강에 살얼음은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A. 이것도 역시 세 부분 혹은 삼도막 삼부분 세도막 예 죄송합니다. 3부분 혹은 세도막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악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부분은 A 플랫 메이저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가 문제인데 조가요. 연분홍 꽃다발 있는 부분의 조성이 잠깐 C 마이너처럼 보여요. 여기가 C 마이너처럼요. 그러다가 E 플랫 메이저로 금방 넘어갑니다. 연분홍 꽃다발 있는 부분은 C 마이너의 으뜸화음과 딸림화음의 형태를 취하는데요. 그 다음서부터 바로 그냥 E 플랫 메이저로 가고 있고요. 그 E 플랫 메이저에서 다시 A 플랫 메이저로 전조를 준비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A 플랫 메이저의 5도의 7화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일일이 전조하는 것까지는 제가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꼭 선생님들 저기 그 퀴즈 문제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분석해 보시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가셔서 문제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이 보실 악곡입니다. 어쨌든 반주 붙여져 있는 거를 한번 해서 드렸으니까 쳐주시면서 화성이랑 조성 느낌이랑 좀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보고 가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잠깐 보여드립니다.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난감하네라는 곡입니다. 교과서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판소리 수군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창작 판소리 창작 국악곡입니다. 창작 판소리가 아니라 창작 국악곡 중에 하나이고요. 요즘 저기 방송 무슨 예능 프로 같은 데서도 워낙 많이 나왔어서 좀 많이 들어보신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선생님들 의아하시겠지만 저희 판소리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초장 타령이 나왔었는데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돌독이 다시 나오는데 한번 더 보시죠. 오돌독이가 나오는데요. 오돌독이 아까하고 같아요. 교과서 악곡은.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아까는 여기로 치면 오돌독이 저기 춘향 나간다라고 하는 매기는 소리서부터 천재교과서에선 나왔고요. 요번 보고 계시는 금성교과서에서는 둥그레 당실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매기는 부분하고 받는 부분의 위치가 달라진 거 그게 이제 눈에 띄는 변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에 따라서 둥그레 당실, 둥구대 당실이 있을 겁니다. 둘 다 맞게 봅니다.
심지어 오돌토기의 옛날식 제목이 둥구대 당실, 둥구레 당실 등등으로 불렸었기 때문에 두 개 다 그냥 통용이 되는 이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제목은 이제 오돌토기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오돌토기가 제주도 민요 외에 저 강원도 쪽의 민요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곡은 완전히 다른 곡이니까 다른 곡이다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국거리 장단으로 되어 있고 뭐 그랬고, 아까 제주도 민요는 좀 제주도 방언이 많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2절에 실어미 익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실어미 익은이라고 나올 텐데 이 실어미가 약간 나무 열매 같은 종류인데 먹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 열매 이름 이런 게 그 동네에서 쓰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들 이것 좀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교과서에서도 많겠지만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허벅이라는 것 좀 봐주십시오. 물을 길어 나를 때 사용하는 항아리로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주도 물이 귀하다 보니까 이 제주도에서는 물을 기른 항아리가 있었고 그걸 허벅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다가 그래서 가끔 물허벅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거로 장단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민속악기, 타악기로 활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허벅이 항아리 모양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거대한 바구니 같은 걸로 이렇게 쌌거나 하는 것도 보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허벅 이렇게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림이 상태가 별로여 갖고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도 그리지만 되게 동그랗게 박을 그리고 옆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좀 그려주는 형태가 사실 더 많거든요. 바가지 있잖아요. 그 바가지 동그란 거를 해녀들이 바다에다 띄워놓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와서 이 박을 마치 튜브처럼 붙잡고 숨을 돌리고 이렇게 했었고요. 따갖고 온 해산물은 여기 그물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박이고 이게 그물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태왁이라고 부릅니다. 태왁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드린 이 두 개가 거의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요. 허벅하고 태왁은 그냥 제주도 민요만 나오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는 좀 봐주시고, 예, 이 교과서로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 외에 게 좀 나와 있어서 그래요. 녹그릇 모양의 꽹가리처럼 사용하는 게 설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꽹가리 같은 것을 녹그릇 모양에다가 이렇게 꽹가리처럼 하고 무슨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엎어놓고 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제주도 무학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금성 프린트 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유튜브 링크 하나 걸어놨을 거예요. 그 유튜브 링크에 뭐라고 돼 있을 거냐면 여시면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제가 울북을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와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검색을 하니까 발견이 되더군요. 이 악기는 울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약간 광주리 같은 데 받쳐놓은 북이에요. 그래서 북인데 선생님들 거기 제가 링크도 걸어놨지만 2분 20초쯤 보시라고 그랬어요. 2분 20초부터 쭉 보시면은요. 북이 있는데 채가 두 개인데 북을 이게 흉내도 못 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북을 양옆으로 치는 게 아니고요. 그 채를 잡고 한쪽으로 이렇게 쳐요. 그래서 한 면을 양손으로 치는,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손등을 대고 이렇게 치는 거고 한쪽은 이렇게 치는 거고요. 저 방향 바뀌었습니다. 되게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치는 게 되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동영상 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그게 울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쇠하고 울북은 무속에서 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태왁하고 허벅은 흔하게 좀 발견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 교과서에 제일 뭐가 많아서 요걸로 지금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돌토기 하면 하나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세 번째 단 실어미 위에 적이 춘향 나온다. 거기 5선 악보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곡은 라도레미솔 음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악곡입니다. 근데 되게 희한한 음이 하나 들어가죠. 미, 시 하고요. 이것 때문에 시가 제주도 민요에 꼭 사용되는 구성음인가를 가지고 잠깐 설왕설래한 적도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제주도 민요가 유금음계라든가 시가 포함된다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는 실제 노래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저기 하면서 그냥 올라가다가 찌그음이 대충 오도 같아서 저 시를 적는 것이지 실제로 정확한 음고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 이 시가 싫으시면 미, 토도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아마 교과서 여러 개 묶여있는 교과 내용학 책 보시면 어느 교과서는 미 하면서 위로 올라간 것도 보시게 될 텐데요. 이게 어떤 특정한 음고가 있다기보다는 소리를 그냥 끌어올려서 내는, 찍어서 내는 소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시에다가 음계의 구성음 정도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강원도 아리랑으로 갑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강원도 아리랑은 당연히 두 가지 점에서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 민요이기 때문에 매나리토리가 사용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마치 내가 이래서 강원도 아리랑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라도 할 듯이 계명창 한번 보시죠. 미미미미 랄랄랄라도 이러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매나리토리는 올라가는 라인에서 미, 라, 도 이러면서 올라가서 4도와 3도를 상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미미 랄랄랄라도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도미 레도 라솔미 미 레도 라솔미 이렇게 되죠. 미 레도 라솔미 미라도 하고 올라갔지만 내려올 적에는 레도 라솔미 하면서 내려오는데요. 거의 뭐 매나리토리의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악곡이기도 하지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자꾸 이동도로 악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실려나? 1권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강원도 아리랑은 매나리토리를 전형적으로 좀 보여주는 악곡이기도 하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곡의 두 번째 이야기 언모리 장단입니다. 언모리 장단은 우리 장단들 중에 잘 없어요. 혼합박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덩덕쿵 쿵덕쿵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연습하실 때도 덩덕쿵 쿵덕쿵 되지 않게 조심하시고 덩덕쿵 쿵덕쿵 이렇게 되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이 노래는 계산을 하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아리아리 이쓰리쓰리 이 이렇게 해갖고 덩덕쿵 쿵덕쿵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다른 교과서하고 조금 좀 다를 거예요. 다른 교과서하고 좀 다르게 금성 교과서는 아주까리 동배가 여지마라 누구를 괴자고 머리에 기름은 모든 교과서가 거의 다 있는 가사인데요. 2절과 3절 가사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가사가 이런 가사도 있구나라는 차원으로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또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도 모든 교과서의 모든 악곡들을 다 본다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세 절 중에 두 절이 달라서 이 곡을 다른 곡이라고 따로 레슨 받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나 가사가 다른 것도 한번 봤어요 라고 하시고 배우신 데다가 좀 같이 붙여서 노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자진 농부가입니다. 천재교과서에 농부가와 함께 이미 자진 농부가를 같이 드렸고요. 긴 자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쪽 교과서에 나오는 악보를 훨씬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봐야 될 것 같네요. 전 교과서 다 합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진아리입니다. 자, 자진아리는 1권 273페이지 다른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다른 교과서에서 없는 것도 그렇고 얘가요 밑에 나오겠지만 자진아리는
전통 서도민요 자진아리를 편곡한 것이다 라고 돼 있어서 이 악곡이 전형적인 자진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편곡한 거고요. 전형적인 자진아리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악곡을 비교를 하시면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고야 아이고야 성화로구나 정도만 비슷해요. 성화로구나 정도만 비슷하시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지금 뭐 가사도 그렇고 맥락은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악곡은 완전히 다른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진아리는 원래대로 한다면 긴아리라고 부르는 서도민요에 붙여서 부르는 긴자진 형태의 악곡입니다. 긴아리, 자진아리 이렇게 해서 부르죠. 근데 저희가 서도민요 자체를 그렇게 많이 접하기가 어려운 데다가요. 이 긴아리 자체도 별로 안 알려 있어서 자진아리는 원래 국립국악원보대로 한다면은 오늘 드린 프린트 4페이지에 있는 거고 그거를 조금 현대적으로 부르기 좋게 만든 것이 33페이지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그렇게 눈에 똑 띄게 아주 딱 떨어지는 수신과 토리 같은 게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독특한 악곡이 하나 실려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악곡은 천재에서 안 하고 온 곡입니다. 금성에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성에서 보셔야 될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악보가 일단 훨씬 더 시원시원했고요. 훨씬 더 시원시원했고 그 다음에 뱃노래는요. 자, 여기 표시를 좀 해드릴까요? 국거리장단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기야 디어차 많이 아시는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하는 이 노래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가다가 어이야 디야 하면서 나오는 자진몰이 장단으로 가는, 그래서 국거리에서 자진몰이 장단으로 가면서 나오는 뱃노래와 잦은 뱃노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실기에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악곡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릴 말씀은요. 개명창 한번 가능하시겠습니까? 랄랄라 도 라솔미 솔미 랄랄라 랄랄라 도라 도레 또 민미 이렇게 되나요? 예. 그 되도 않는 노래를 하는 이유는요. 랄랄라 도 라솔미 라솔미 요것 때문이에요. 이 곡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라인들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여요. 라솔미 하면서 내려오는 라인이 되게 많이 보여요. 실제로 뱃노래 이 곡은요. 경상도 혹은 동부 쪽에서 유래된 동부민요로 봐요. 동부민요로 봅니다. 근데 이게 워낙 그 멜로디랑 또 뒤에 붙어 있는 자진몰이 장단이랑 이게 오랫동안 전승이 되다 보니까 약간 경기도 민요 명창들이 훨씬 더 많이 부르시기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경기민요하고 동부민요하고 양쪽으로 다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예전에 교과서 3개를 합쳐놨더니 경기민요 거의 뭐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악곡 중에 하나, 강원도 혹은 동부민요, 심지어 뱃노래니까 그 해안가에서 불렀다 해서 해안민요 이렇게 3가지가 교과서들에 나와가지고 한 곡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경기도 민요 명창들이 전수하시고 노래하시는 곡입니다. 그리고 선법적으로 그러니까 악곡들의 구성음상 상당히 동부민요적인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성격이 섞여 있는 악곡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곡도 부르실 줄 아는 게 더 급한 그런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북천이 말타커늘 어이 어러자리 아까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건 아니고요. 여기 와 보시죠. 이제 해야 될 이야기는 되려 주컨 김기수 선생님입니다. 아까 고가신조라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그 고가신조를 만드신 이 김기수 선생님은 이황직 아학부원 양성소를 졸업하고
전통음악을 5선보로 정리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셨고 고가신조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국악사 현대 국악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항상 이야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컨 김기수라는 이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악곡 많이 겹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 순간 똑같이 이 교과서에서도 실렸고요. 뭐 도돌이표 읽는 순서하고 액션 잘해봐라 뭐 그 정도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워킹 인 더 에어라고 해갖고 악곡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스노우맨이라는 어린이를 위한 작품 뭐 어디에 나왔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거를 못 봐가지고 이 노래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냥 이런 노래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들 수고했어. 오늘도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니와 고등어라는 노래도 안 할 겁니다. 군밤 타령도 별로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군밤 타령은 나중에 좀 더 심각하게 나오면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악곡들이 쭉 나오다가 제가 걱정스러운 악곡을 좀 보여드릴게요. 교과서 48페이지고요. 얘입니다. On My Own이라는 곡입니다. 4권의 395페이지에 있고 이전 교과서 말고 2015만 놓고 본다면 지금 금성 교과서에 유일하게 있는 곡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참고곡인데요. 어디서 참고곡은 실기시험에 안 나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좀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옵니다. 예전에 어느 지역인지 거의 불호급 곡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독도 뭐라는 곡이 나왔는데 그 곡을 저희가 이런 메인 페이지에서 못 찾고 곡 뒤에 나오는 곡이어서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거의 초견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악곡도 나온 적이 있으니 이 곡은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워킹 인 디 에어 같은 거에서는 별로 걱정을 안 했던 게 전부 영어 가사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이 곡은 지금 어쨌든 우리말로 지금 가사를 붙여놨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아까 북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표적으로 그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가지고 만든 장발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갖고 만든 뮤지컬 중에 나오는 노래이고요. 그 노래 중에서 에포닌이라는 여자가 그 혼자 짝사랑하는 남자를 걱정하고 벌어질 일을 괴로워하고 한탄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카혼타스 자체가 좀 오래돼서 칼라 업 윈드라고 해갖고요. 말 그대로 칼라 오브 윈드니까 바람의 빛깔이라고 해서 이런 제목으로도 붙어있는 교과서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포카혼타스 중에서 나오는 악곡입니다. 무슨 곡이야?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서부터 보시면 빰빰 하면 이 멜로디 기억하시죠? 따다따디디 빰빰 이래갖고 그 곡이었구나 뭐 이러면서 지금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드릴 말씀 없고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의 빛깔 뭐 칼라우 윈드든지 하시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융합 이야기 했죠. 선생님들 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과와의 연계, 다른 예술과의 연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요. 김홍도의 부병루 연회도라는 것입니다. 평양감사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떠들썩한 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해갖고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거만 봐갖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잠깐만 표시를 해드리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포구락이라고
약간 골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공을 던져서 통과를 하면은 뭐 꽃을 하나 주고요. 아니면 얼굴에다가 점을 찍고요. 먹으로. 그런 것을 하는 춤이 있는데 그걸 포구락이라고 하는데 포구락도 있고 요게 이렇게 북을 치면서 사람들이 뺑글 돌려서 서 있는 걸 무고라고 하는데요. 뭐 무고 같은 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춤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잘 보이고 밑에 설명 나온 것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춤들이 그날 공연되었다라는 거를 그려놓은 네, 김홍도의 부병로 연회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시면 신윤복입니다. 김홍도하고 쌍벽을 이뤘고 살아있을 때도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알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양반들의 잔치 같습니다. 그리고 양반들끼리 이렇게 노는 곳에 건물을 추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쌍검대무라고 해서 두 명의 무녀가 그 빨간 치마를 입고 춤을 추고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칼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칼춤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화랑이 칼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칼춤이 존재를 하다가 조선 후기에 궁중정제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건 조금 뒤늦게입니다. 우리 이 그림에서는요. 여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선생님들 뭐 보나마나 한 일 같습니다만 여기 북 치는 사람이 있고요. 장구 치는 사람이 있고요. 얼굴을 옆으로 살짝 돌리고 있는 대금주자가 있고요. 이렇게 뒷모습이 정면으로밖에 안 나오는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 이 두 분은 아마 필이일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안 돌리고 있을 거고요. 이게 해금이고요. 피리두개 대금해금 장구 북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옆에 약간 비파비스무리한 걸 들고 계시기는 한데 이분은 뭐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이고 요렇게입니다. 선생님들 보고 계시는 요 악대가 그 유명한 사면육각입니다. 요 악대가 사면육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면육각의 편성이고 보통 무용반주 음악하면 딱 사면육각이어야 했거든요. 원래부터. 그래서 요런 반주 형태를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쪽으로 오셔서 허숙의 기사개첩 경현당 사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이 너무 작아서 어떤 공연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기가 어려운 그림이기는 합니다. 다른 교과서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는 좀 빼고 갔으면 좋겠고 뭐 춤을 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얘는 두시고 김기창의 아악의 리듬이라고 하는 운보 김기창 선생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대 작품입니다. 현대 작품이고요. 그래서 훨씬 더 좀 강렬한 색감 이런 것들을 좀 보시기도 할 거고 구도도 훨씬 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오른쪽으로 오셔서 칸딘스키. 칸딘스키는 슌베르크하고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고 받은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설명 나오는 것처럼 흰색과 빨간 기둥은 리듬이고 노란색은 음악을, 검은색은 그랜드 피아노를 상징한다,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표현주의 미술이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뭐 하얀 기둥은 뭐를, 뭐 빨간 기둥은 뭐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칸딘스키는 이 그림이 어떤 대상을 그대로 모사를 하거나 윤곽을 따라 그리거나 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 본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만약에 음악하고 연결시킨다면 달에 올린 피에로 같은 작품 연결할 거예요. 달에 올린 피에로 이런 작품들이 표현주의 작품의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자, 옆에는 몬드리안이 있습니다. 몬드리안은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라는 작품을 그렸는데요. 보시는 대로 브로드웨이는 뉴욕에 있는 번화가 이고 부기우기는 당시 유행했던 재즈 음악이고, 네, 음악
밖은 부기우기여서 굉장히 뭔가 시끌벅적할 것 같은데 그림은 굉장히 정돈되어 있지요. 선생님들께 지금 이거 가지고 오해 안 하시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몬드리안 그림을 가지고요. 음악에서 미니멀리즘을 연결하는 사람이 많아요. 미니멀리즘은 장식이 많이 배제되어 있고 단순한 그림을 이야기할 때 미니멀리즘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몬드리안은 미니멀리즘이 뭔지도 모를 때 그림을 그린 사람이고요. 미니멀리즘이라는 말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미니멀리즘이 유행을 하니 그 옛날 그림을 그렸던 몬드리안의 그림이 미니멀하네 라고 말은 했지만 몬드리안이 미니멀리즘을 창시했거나 미니멀리즘을 주장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술가들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칸딘스키하고 몬드리안을요. 뜨거운 추상화가, 몬드리안은 차가운 추상화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제가 더 이상 아무 말 안 해도 될 것 같죠?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의 느낌이 딱 오실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가끔 몬드리안 그림이 갑작스럽게 미니멀리즘이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차원에서 그림의 내용이? 라고 하면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미니멀리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잭슨 폴락은요. 이 사람 이름이 폴락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잭슨 폴락이라고 쓴 게 일반적으로 제일 맞을 겁니다. 캔버스를 바닥에 깔고 물감을 붓거나 흘리면서 행위 자체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드리핑 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음악의 추상적인 리듬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 자체를 중시하고요. 잭슨 폴락의 그림은 약간 우연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카소의 입체파를 어디 음악하고 비교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피카소는 지금 여러 광대가 기타를 연주하고 클라리넷을 묘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카소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지만 피카소의 가장 대표적인 화풍은 입체파입니다. 지금도 보이시지만 여러 가지 대상들을 그냥 캔버스는 평면, 내가 보는 대상은 3차원. 그러면 3차원을 2차원에다 옮기기 위해서 그냥 코는 띄어다 왼쪽에다 갖다 붙이고 귀는 안 보이지만 앞에다가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그렇게 입체적으로 평면을 재구성한다? 아예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입체파 자체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예를 음악하고 연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냥 여기서부터요. 말씀드리자면 쉔베르크 음악회를 보고 와서 자기가 받은 인상, 부기우기라는 음악이 주는 인상, 가을의 리듬, 가을과 관련되어서 역동적인 리듬, 음악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을 주제로 해서 그려진 그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저래 융합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들 그 다음 파트는 또 다시 세계민요가 한참 나왔었어요. 금성교과서가. 그래서 세계민요 이야기는 뭐 그만해도 될 것 같고 오페라 뮤지컬 나오면서 Seasons of Love가 또 교과서에 나오고 뭐 그런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과서는 또 조금 뛰어넘어가서 어디를 보려고 하냐 하면은요. 80페이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겁니다. 금성교과서는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이름에 그래서 한 챕터가 크게 끝날 때마다 조금씩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넣어놓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자, 타 교과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의궤는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궤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의궤가 뭔지부터 좀 가볼까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의궤는 조선 왕실의 주요한 의식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기록물로 왕실의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나 묘 축조 같은 것들까지 다양하게 담고 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일제강점기까지 쭉 편찬이 됐지만 병인양요 때 왕실용 의궤는 약탈이 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에 의해서 일본에 반출되기도 해서 국내에 남아있는 의궤가 서울대학교 규장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고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바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의궤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페이지로 오시면 다른 예술, 다른 교과와 연계해서 원행, 을묘, 정리, 의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자라는 겁니다. 원행, 을묘, 정리, 의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행, 을묘, 정리, 의궤는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봉수단 진찬도라고 하는 거를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요.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원행, 을묘, 정리, 의궤에 기록된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의궤 중에 일부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아시는 대로 사도세자의 부인이고 정조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대비도 아니고 신분이 애매해서 이분의 회가변을 궁중에서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정조는 화성을 새로운 도읍으로 삼고 싶었고 여러 가지 요구가 맞아떨어져서 화성에서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회가변의 모양새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회가변에 관련된 기록들을 뒤져서 음악 수업을 하게 된다면 다른 교과하고는 어떤 게 연계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쪽에는 먼저 의궤가 만들어진 배경과 용도에 대한 역사 과목 수업도 가능하고 의궤의 문화사적 역사, 문화사적 의의를 유네스코에서 무엇이라 설명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고 지금 꾸준히 의궤를 환수하려는 과정과 외국에서 가져오려는 형태 몇 개는 왔는데 그게 우리 걸로 온 게 아니라 뭐 우리 건데 빌려왔다 그러던가 뭐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역사과와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미술에서는 조선시대 회화의 특징과 민속학과 궁중화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김홍도와 화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정조대에 가장 유명했던 화가 김홍도, 신윤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당시에 유명했던 화가들 이런 사람들의 기록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음악입니다. 음악은 반차도에 나타난 음악의 연주 형태, 뭐 대치타와 치타 음악, 당대 연주악기와 현재 연주악기 비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주제를 선정을 해서 활동을 계획하고 과제 수행한 다음에 발표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수행해 보자라고 교과서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표하기, 뭐 평가하기, 과제 수행하기 이게 저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중요한 건 반차도가 뭔데? 이죠. 반차도는 그 원행, 을묘, 정리, 의궤의 일부로 조선 22대 정조가 해경궁 홍씨와 함께 사도세자가 묻힌 현능원으로 행차하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요거는 악대가 있는 부분만 보여주는 거니까 악대가 있는 부분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의 악대가 있고 나의 악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악대 확대한 것부터 좀 볼까요? 가악대와 나악대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 잠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책에서도 마침 너무나 친절하게 잘 설명을 이름을 써줘가지고요. 얘가 대각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대각이고 예, 컬러로 보시는 선생님들은 좀 눈에 확 들어오실 텐데 지금 나발의 한 종류인데요. 나발처럼 부는데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가 붉은 칠을 한 것이 대각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대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각이 있고 이쪽에 두 개의 악기는 똑같이 생겼는데요. 나발입니다. 현재도 금속으로 만드는 노쇠로 만든 악기는 나발. 이렇게 노란색 띄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북이 있습니다. 고라고만 적혀 있고요. 북. 그 다음에 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이 아이의 이름은 점자입니다. 군악용 악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점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밭전자 모양의 정관이 있고 자루 달린 틀에 두께가 각기 다른 작은 징을 매달아서 쓰는 악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 치면 약간 울라라고 부르는 악기하고 되게 비슷한 악기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 악기들이 있고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태평소 같은 악기가 없기는 합니다만 여기 앞에 악기들은 음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거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행렬의 앞쪽에서 행렬을 뭐 이렇게 비켜라 뭐 이런 의미로 앞에 나가는 그런 종류의 악기들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나에 붙어 있는 악기들을 좀 보시면은요. 나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왼쪽서부터 잡아라. 약간 심벌즈 같이 생긴 악기이고요. 그 다음에 호적, 태평소가 두 개가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 해금이 있죠. 해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대금이 아니었을까. 옆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금으로 보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생생하게 색감도 다양하게 표현을 하면서 악보가 의궤가 꼼꼼하게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최대한 그림으로 자세하게 그리는 것이 의궤의 특징이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현재 우리 그 대취타라고 부르는 악기는 사실은 가하고 나를 합쳐 놓으면은 가하고 나를 합쳤을 때 해금하고 대금은 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요거는 없어야 되겠지만 태평소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악기들 군하고 좀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치타하고도 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당시의 악대들은 이렇게 해서 따라갔다 정도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대치타를 감상하며 반차도에 그려진 대치타와 현재 연주되는 대치타 구성의 차이를 한번 좀 비교해 보라 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 정도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도 잘 나와 있고요. 이게 융합과 관련된 영역이고 하셔서 이 교과서에서는 좀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감상으로 느끼는 음악에서는요. 94페이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헤라자데라고도 쓰고 사실 이렇게 쓰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셰에라자드, 세헤라자데, 뭐 등등등의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일단 이 곡은 관현악 모음곡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많이 붙이죠. 어쨌든 모음곡은 모음곡입니다. 누구의 작품이냐?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작품입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작품이고요. 실제로 림스키-코르사코프 하면 저희가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곡을 민족주의적인 작품이냐라고 하면 러시아 작곡가 림스키-코르사코프와 아라비아를 배경으로 하는 세헤라자데는 잘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작품을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아주 대표작 중에 하나로 꼽고 있죠. 자, 선생님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음악 중 문학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곡의 작곡가 제목을 적어보자 라고 하면서 너무나 대단한 리스트의 파우스트 교향곡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건 너무 똘똘한 친구의 예인 것 같고요.
문학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곡 아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작품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예, 천재 교과서에선 그런 게 나왔었으니까요. 세헤라자데는 아라비안 나이트 흔히 천일야화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천일야화의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난폭한 왕이 아침마다 그 결혼한 여자를 죽이니까 자기가 가서 좀 시간을 끌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대신에 너무나 똑똑한 딸 세헤라자데가 왕한테 가서 매일 밤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에서 딱 이야기를 끊으면서 천일을 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아라비아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던 이야기들을 약간 각색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헤라자데의 악곡들 중에 주요한 대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샤리아르 왕의 주제, 세헤라자드 왕비의 주제, 파도, 배, 신바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들 이 악보 한번 봐주시라고 드렸고요. 악곡 프린트도 있으실 거고 또 이거 말고도 앞으로 세헤라자드에서 많은 주제들이 나올 테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밑에 파도, 배, 신바트 주제보다는 앞에 두 주제가 되게 유명하죠. 앞에 두 주제는 정말 뭐 많이 아셔야 되는 주제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악곡 봐주시라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 말씀 있습니다. 얘 때문에 사실 이걸 붙잡고 있는데요. 모음곡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모음곡이라고 하면 요렇게 쓰고 스위트라고 읽는다. 예, 이건 슈트가 아니라 스위트라고 읽는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통 저희가 고전 모음곡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이 고전을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고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옛날 모음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옛날 모음곡은 알레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지그 이런 거 모인 게 고전 모음곡이죠. 근데 그런 고전 모음곡은 춤곡으로 해서 딱 악곡들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게 19세기쯤 가게 되면 모음곡이 꼭 춤곡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작곡가가 자유롭게 모읍니다. 그래서 페르긴트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발레곡들, 발레 악곡들, 불세 이런 것들의 모음곡도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세헤라자데처럼 세헤라자데 모음곡입니다. 혹시 세헤라자데도 발레던데요 라고 하시면 먼저 세헤라자데 곡이 있고 발레가 만들어진 거지 발레를 위해서 모음곡을 만들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대 모음곡은 다양한 주제로 모은다. 그거 아시잖아요.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이런 것들이요. 그냥 작곡가가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모음곡을 만들면 모음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전 모음곡, 근대 모음곡 뜻, 성격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계라고 되어 있는데 사계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사계 중에 여름과 관련된 악곡들이 유독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비발디 사계 중에서 여름 악보가 제일 없는데요. 금성에 있습니다. 악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6월 뱃노래라고 되어 있는 피아노 소품 사계입니다. 12편의 시와 단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6월의 뱃노래라는 악곡이 있습니다. 피아졸라의 사계 여름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피아졸라는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는 대로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반도네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뭐 흔하디 흔한 편성입니다. 무엇에 흔하디 흔한 편성이냐 하면 특히 탱고요.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 반도네온 연주자이자 탱고 작곡가다라고 해서요. 자신만의 새로운 탱고 스타일을 만들며 독자적인 아르헨티나 탱고 시대를 열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탱고라고 해서 누오보 탱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누오보 탱고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피아졸라였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대중적으로도 알려진 많은 악곡들이 좀 있습니다. 자, 세 곡이 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조금 드물게 보실 만한 악곡들이고 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만든 악곡들이어서 이 교과서는 또 유독 이런 주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비슷한 페이지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100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사이에 교향곡 이런 거는 보실 거라서 넘어갑니다. 아베 마리아를 주제로 해서 또 하나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베 마리아의 페이지인데요. 자, 지금 아베 마리아 중에 조스갱 아베 마리아, 너무 많이 보신 조스갱의 아베 마리아, 확립된 모방 기법이 나타나고 주제를 계속해서 서로 모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스갱의 대표작을 소개를 한 페이지가 의미심장해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판젤링구와 압살롬 내 아들, 이런 작품들이 있다라고 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노의 아베 마리아인데, 구노의 아베 마리아가 아니라 바흐 구노의 아베 마리아로 굳이 적어 놓은 이유는요, 이 아베 마리아의 반주 선율이 이거예요. 평균율에 C장조 전주곡 도미솔 도미솔 도미 이거 아시잖아요. 그거 위에 올라가잖아요. 얘가 그래서 따다디다디 다다다 그거 위에 올라갈 거라서 바흐 구노 이런 식의 제목을 붙여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있구나. 구노 바흐의 아베 마리아요. 요거야. 그동안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고 아주 많이 사람들한테 연주도 되고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등장을 했던 곡인데요. 그 곡이 실은 바빌로프라는 사람의 아베 마리아고,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놓으면 사람들이 안 들을 테니 메가 히트를 만들겠다고 카치니를 팔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려진 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작품입니다. 바벨로프는 아주 근대까지 현대까지 살았던 인물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예가 또 처음도 아니고 다른 작품도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니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 세 편의 아베 마리아를 또 교과서에서 좀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 잠깐 드릴 말씀은요. 금성교과서 102페이지서부터 나오는 한국음악사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교과 내용학 책이 다른 교과서들도 워낙 많아서 선생님들께서 굳이 뭐 꼭 이걸로 보셔야 된다는 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한국음악사가 가장 잘 정리된 교과서가 나왔을 때쯤 한 번에 몰아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0페이지) 선생님들께 110페이지서부터 시작하는 서양음악사는 보시는 대로 교과 내용학 책에서는 311페이지서부터 있습니다. 제가 각 시대의 특별한 특징보다는요,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참된 교육을 받고 뭐 하면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다른 교과서에도 비슷한 게 있었어서 그런 거는 새롭지가 않아서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요거요. 지하철 환승음악으로 사용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제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러나 잘 못 들어봤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보시는 요 곡이 대표적인 독주협주곡입니다. 이번에 사계를 가지고 리토르넬로 형식이 나와서 그런데 독주협주곡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 곡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도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악곡입니다. 화성의 영감 6번에 속한 악곡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그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악보 보시라고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바흐의 후가 형식 이야기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평균율 1번 프렐루드는 바로 앞에 아베 마리아 하는 페이지에서 보셨습니다. 도미솔 도미솔 도미 하면 걔가 프렐루드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것이 후가인데요. 이게 C 메이저 후가이죠. C 메이저 후가입니다. 근데 이 C 메이저 후가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 여기
도, 레, 미, 파, 솔파미, 라, 레, 솔, 라, 솔파미 여기까지가 주제인데요. 여기까지가 주제인데 그 다음에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위쪽에 나오는 선율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완전 5도 위로 받아서 나오는 그 응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응답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후가는 이렇게 해서 주제가 한번 나오고 응답이 나오면 다음에는 주제가 먼저 나옵니다. 즉 도레미파솔파 한 다음에 솔라시 도레도 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도레미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곡은 참 특이하게도 응답이 먼저 나옵니다. 선생님들 이 곡은 사실 후가의 샘플로 보여주기에는 썩 좋은 곡은 아닙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는 그렇게 썩 좋은 곡이 아닌데 1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도레미파솔파가 되려 마지막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후가입니다. 그 독특함 때문에 만약에 이야기거리가 된다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제하고 응답하고 주제가 나오는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위법 할 때쯤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대주제가 없어요. 대주제가 없는 후가다라고 그냥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자, 그래서 1번 후가입니다. 라고 해서 악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주요한 악보들을 늘어놓았는데 그 악보들이 상당히 중요한 곡들이 많아서요. 그것 때문에 보시라고 하는 중입니다. 하이든 괜찮을 것 같고. 자,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대개 피아노 소나타들이 장조에서 시작하고 좀 밝은 느낌이 있는데 이건 A 마이너에서 시작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이 곡은 모차르트가 파리에 머무는 동안 브루네 신음하고 병상에 계신 어머니로 인해 불안해졌던 시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학으로 치면 관련주의적인 설명인 것 같기는 한데요. 1주제는 A마이너에서 나옵니다만 2주제는 C메이저에서 활달하게 나와서 꼭 저 설명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소나타에서 마이너로 시작하는 건 좀 예외적이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다라는 정도는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요. 베토벤 안 합니다. 요거요. 폴로네이즈는 3박자의 춤이고 마주르카보다도 훨씬 더 영혼과 기사정신이 들어가 있어서 장중한 느낌을 주는 악곡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쇼팽의 폴로네이즈가 4분의 3박자짜리 폴로네이즈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많이 없고요. 선생님들 폴로네이즈에는 제목도 저렇게 많이 붙어요. 영웅 폴로네이즈, 군대 폴로네이즈, 밀리터리 히어로 이런 식으로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유독 좀 많다라는 걸를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보셨지만 고정악상과 함께 나오는 베를리우즈의 환상 교향곡입니다. 그리그의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기다가 물음표를 살짝 해놨어요.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 마이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리그가 엄청나게 피아노를 잘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아노를 잘 친 작곡가의 작품답다라고 하는 아주 화려한 테크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곡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곡을 어느 책에 보시면 뭐 들베 같은 데 보시면 A 마이너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그렇게 그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안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노르웨이의 민요풍 선율을 구사했고 전통적인 리듬을 사용했고 전설 속 이미지를 투영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께는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A 마이너 피아노 콘체르토는 조금 더 국제적인 작곡가로서의 그리그의 경향이 나타나고요. 주로 우리 요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냥 페르귄트에다가 다 넘겨버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페르귄트가 훨씬 더 민족주의적인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은 드뷔시의 두 개의 아라베스크 중에서 나오는 악곡이다라고 해서 예,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악곡이 두 개의 아라베스크 중에서 1번을 감상해보자 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5음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 파샵, 솔, 라, 시, 도샵, 레샵, 미 다 있는데 그냥 5음계 빼시고 그냥 5음계 같은 느낌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라베스크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그 이슬람의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연상시켜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네, 아라베스크 중에 1번이다 정도로 그냥 두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요. 필립 글라스라는 사람은 미니멀리스트 중에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니멀 음악 아시죠? 계속 똑같은 음영이나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연주를 하게 되는 거를 저희가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필립 글라스가 음악사 그라우트나 돼야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라우트 정도 되는 그 큰 책에서 이제 필립 글라스를 보시게 될 텐데 필립 글라스는 좀 그 대중적인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작품이 The Hours라는 영화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나 광고 음악에 미니멀리즘이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한 번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커야 되기 때문에 영화 음악가 중에서도 이 미니멀리스트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워스 OST 중에서 이게 뭘까요? 나는 케이크를 만들러 간단가요? 만들 것이다 겠죠. I'm going to make a cake라는 음악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화성도 간단하고 그냥 라도미 정도가 계속 반복되다가 그 다음에는 파라도 정도가 계속 반복되거나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냥 작은 세포적인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반복하는 음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필립 글라스 설명하는 데서 해변의 아인슈타인과 사티아 그라하 항해 같은 작품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거의 그라우트급입니다. 소개하고 있는 악곡도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 악보, 독특한 소개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금성 교과서는 이렇게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면 아주 길게 연주 영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조 가야금도 나오고 단소도 나오고 소금도 나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3월 12일 현재 저희 아직 악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수업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너무 힘들게 끌고 가게 될 것 같아서요. 저희 금성교과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기는 조금 더 악기론 이게 저희 수업 진도에다 맞춰진다는 게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악기론을 해서 조금 이해가 가신 다음에 그리고 악기 특강도 보시고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정리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한 번에 다 안 하고 한 학기씩 한 주에 한 개씩 조금씩 섞어가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좀 마침한 교재가 나올 때 제일 좀 괜찮은 교재가 나올 때 교과서 하나씩 잡고 악기 하나씩 넣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있는 악곡들 위주로 해서 좀 봐주시고요. 저는 짧은 시간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이런 가곡이 있는데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반드시 문제는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시면서 화성이랑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 오늘 세 번째 금성고등학교 출판사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